안녕하세요.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공망장을 공부하는 중인데 비겁 공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. 이 비겁이란 비경과 겁재를 줄여서 비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비는 어깨를 견준다 하는 비자이고 이 겁자는 겁탈할 겁에 해당이 된다. 그러니까 겁탈하는 성분이 겁제이고 비견의 성분은 그 항상 경쟁자, 나와 같은 형제인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일관과 견주는 성분, 그것이 비겁이다 그래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겁제는 안 좋은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주마다 다르다. 즉 양천간의 겁제는 정말 더 안 좋은 성분이 되고 음천간의 겁제는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. 그래서 대체로 음천간에서는 이 비견보다도 겁제를 더 좋아하고 또한 비견이 있어서 더 안 좋은 일이 더욱더 많다 그래요. 특히 을목과 신금 그리고 개수가 될 터인데 물론 거기에서 사주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을목과 신금은 신강, 신약을 떠나서 비견 성분은 좋아하지 않는다. 을목과 신금은 겁재 성분을 더욱더 좋아한다. 그러면 이 겁재가 공망이었다면 피해가 더욱 막심하겠죠.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서 이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그래요. 이 비겁의 성분은 친구, 형제, 동료들 이 성분을 비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겁 자체가 공망이 되면 친구, 형제, 동료 등이 덕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일간인데 일간이 친구 형제들이 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. 그래서 고독하며 협동정신이 불미하여 말만 친구 형제 동료들일 뿐 남남과 같으며 특히 신약사주에서 이 비견이나 겁재가 공망이 되면 상당히 외롭고 고독해진다. 그래서 은둔자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. 특히 이 부분에서 음천간으로서 양천간을 의지하는 즉 겁재를 의지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서 응거하는 사람, 누구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, 속세를 떠나는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여자의 경우 연주나 월주 공망으로 겁재인 경우 즉 다시 이 겁재 성분은 친구, 형제, 동료이지만 여기에서 꼭 아셔야 할 게 이 형제는 월지가 나의 형제들을 낳는 성분이기 때문에 월지의 상황을 같이 봐야 하고 양천간이나 음천간이나 연간, 월간에서 온 또는 연지, 월지
이 부분은 여자 사주에서 겁재는 시아버지다 그래요. 그래서 겁재는 시아버지와 같다. 시아버지로 통변한다. 이때 꼭 아셔야 할 게 하나가 있다 그래요. 자, 한번 여기서 보면 무조건 이 겁재가 시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. 즉 다시 얘기해서 병화일간이라면 이 정화는 겁재가 되는데 이 정화가 재성을 데리고 온다면 유금이죠. 정유.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이 연주나 월주에 왔을 때 이때 이 유금은 이 병화일간의 정제지만 내 연월간에서 온 정화는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된다 그래요. 자, 그런데 이 부분이 정유로 오지 않고 만약 정해로 왔다. 그러면 이 병화의 해수는 천을기인이고 편관으로서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정해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중임수와 정화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겁재가 남편의 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는 방법이 연월 일시주 중에 어디에서 왔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. 그래서 연주나 월주가 공망으로 겁재가 와 있는 경우 시아버지가 되는데 그 시아버지가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공망이었다면 이때는 시아버지의 덕이 없는 것과 같아서 시가의 유산 상속이 어렵다. 비급공망은 고향이 공망과 같아서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비견이나 겁재공망 즉 병화일간이 이 정화는 겁재이고 또 다른 병화가 있다면 이때는 비견이 되겠죠. 이러한 경우에 비겁이 공망인 경우 이 경우에 거의 일찍 고향을 떠난다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하나가 있다. 어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병화일간이 병오로 왔다. 예를 들어서 또는 간목일간이 갑인으로 왔다. 그런데 연주에서 보아하니 이 간목이 갑인이 공망이었다. 그러면은 연주에서 봤을 때 갑인이 공망이라면 내 자신의 앉은 자리, 동북향이 될 터인데 이 부분이 공망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앉은 자리 고향과 나와는 인연이 없다.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 그래요. 그러나 즉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인으로 왔다면 동북향이 공망이기 때문에 병화도 공망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요. 한 주로 왔기 때문에. 그러나 여기에서 어제 얘기를 했죠.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공망으로 보지 말라.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. 이 부분을 알고 이 글들을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이 쉬울 것이다. 그래서 일간이 있는 자리는 당주에 태어난 공간을 상징한다.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나 외국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데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좋다. 즉 공망방위는 벗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요. 또한 성장 후에는 공망이 된 지지의 반대편에서 사는 것이 좋음을 상징한다. 어떠한 경우라도 공망지역에서는 좋은 일이 없으니 당주의 시신방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다. 비견이 공망이라면
동성애 동기간이 적고 형제와 이별하기 쉬우며 혹은 형제가 일찍 단명할 수 있는데 월지에 사묘절이 되는 천간비견이고 백호살 발동이라면 형제 중에 사망하는 형제가 있게 된다. 즉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실 때 자, 정화일간인데 병술이 와 있었다. 그러면은 병술백호죠. 이 부분이. 이러한 경우에 내 형제가 이 병화가 술토의 묘지 속에 있으며 백호살이다. 그러면은 이 형제가 일찍 사망할 수 있는 단명, 흉액사 할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요. 그래서 특히 이 겁재가 사, 묘, 절, 월지에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이 병화가 사묘절이라면 유술 해월에 병술일지였다.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지, 묘지, 절지가 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백호살이기 때문에 일찍 형제가 사망하는 형제가 있게 된다. 즉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필자의 기해일주에 무진시를 만나니 이것은 시주이지만 자식은 아니다 그래요. 왜냐하면 겁재로 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것이 공망이었다. 그리고 무진 백호살이었다. 그러니까 형제 한 명 단명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. 이처럼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. 이 겁재, 비경겁재 공망은 귀인이나 합으로 인해서 공망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형제가 일찍 요절하는 경우가 많다. 왜냐하면 공망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망하게 된다. 비경공망은 유시무종하고 낭비벽이 심하며 불운을 만나면 가산을 탕진하여 대폐제를 할 수 있다는 암시가 있고 그러므로 한 번은 피눈물을 흘려보는 일이 발생하는데 겁재공망이라면 이성의 남매가 적거나 이별하고 공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성 남매가 요절한다. 남녀 비경겁재가 왕성하다면 부친 선망에 해당하는데 또한 비겁공망은 생조받지 못하는 식상이므로 자신의 나타남을 진취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여 소심한 사람이 되기 쉽고 재물도 빈약하게 된다. 또한 어려울 때 도움받을 형제가 없으므로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되기 쉽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래요. 을목일간과 신금일간 그리고 계수일간 이 사주 명식 원국에 특히 여자였을 때 간목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. 이 사주 구조에서. 그리고 이 신금은 경금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또한 많다. 이 계수는 임수가 남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.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요. 이 천간론 비결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신 분은 왜 필자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다.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망장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고 을목은 간목 없이는 못 사는 성분이다. 신금은 경금 없이 못 사는 성분이다. 계수는 임수 없이 못 사는 성분이다. 즉 을목은 간목의 조력을 얻어야 성공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며 신금은 경금의 조력을 얻어야 완성을 이루는 보석이 될 수 있으며 계수는 임수의 조력을 얻어야만
이 계수로서의 행세를 하게 된다.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을목, 신금, 계수,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조력을 강력하게 원한다. 여기에서 정화나 기토는 덜하다 그래요, 이 성분이. 그래서 이 정화가 병화가 남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이 기토 또한 무토가 남편이 되는 경우, 이 부분은 병정 무기는 상관치 말고 을목이 간목에 등락개갑을 해야 하고, 신금이 경금에 신경흔접을 이루어야 하고, 이 계수는 임수에 합수를 해야 된다 그래요. 그래야만 자기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얻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, 어떠한 경우에 남편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은 다른 통변이 있겠죠. 자, 오늘은 비겁에 관련된 비경겁제가 공망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,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, 비경겁제도 겁제지만 실질적으로 비경겁제가 왕성하다면 부친선망에 해당하고, 또한 비겁공망은 생존받지 못하는 식상이므로 자신의 나타남을 진취적으로 행하지 못한다. 자,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, 이 간목이 나타나면 병화나 정화다. 이 식상이 이 간목의 인생 무대이다, 그런 얘기예요. 인생 무대인데 이 비겁이 공망이 되면 나의 인생 무대를 생존할 수 없는, 즉 병정화 입장에서는 인수가 공망이 돼 버리기 때문에, 그러기 때문에 나양 무력하게 되고 추진력도 약하게 된다. 단 하나 여기에서 좋은 점은 하나 있다. 이것은 양천간들, 즉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나 경금, 임수, 이 부분은 간목은 등락의 갑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을목이 겁재가 공망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. 없어도 상관이 없다. 공망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. 신강 신약을 떠나서. 그러나 여기에서 병화는 도움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. 이 병정화는. 이 정화가 공망이라면 무해무덕하다. 이때 이 부분에서는. 그러나 이 무토는 신강 신약을 떠나서 기토가 공망이면 오히려 반갑다 그래요. 겁재 공망이니까. 그 다음 경금 역시 신금, 이 겁재 공망, 이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. 눈 하나 깜짝 안 한다. 겁재가 공망이 되어도. 임수 역시 개수가 공망이 되어도 겁재 공망, 아무런 상관이 없다. 눈 하나 깜짝 안 한다. 그래서 이러한 공망, 이 부분은 천간론과 같이 대입을 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이 더욱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. 왜냐하면 이 필자가 구구절절 이러한 부분까지 글로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요. 자, 오늘은 비경겁제 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, 자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. 파이팅!